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집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영혼의 갈 곳을 잃은 고독한 방랑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송 멧돼지의 영혼의 노숙자 지금 시작합니다. 영혼의 노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셀럽 매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 며칠 엄청 감동받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고양이들이 다 다는 아니지만 몇 마리가 아파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왕대가리가 신부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려견이 신부전으로 올해 알타가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도 매일 피하 수액을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그 주사기랑 막 나비침이랑 이런 거 있는데 보내주시겠다고 연락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한 분은 저한테 아기가 좀 아파서 이제 곧 보내야 될 것 같은 순간이 왔을 때 저한테 장례식장을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어디 다니시냐고. 장례식장 다니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가시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어디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 반려묘가 당뇨였어가지고 그 먹는 사료가 있거든요. 처방식 사료를 저한테 보내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는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를 정리하면서 보내는 마음이 어떤 건지도 아니까 저도 복돌이 가고 집에 객검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이거를 먹으러 가지 아무도 없는데 그게 너무 슬픈 거죠. 내가 얘 주려고 이렇게 샀는데 이거를 먹을 애가 없다는 게. 근데 그래서 비욘세님한테 그 객검을 줬는데, 주면서도 마음이 되게, 그러니까 주기 싫다기보다는 뭔가 이걸 정리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마음 저도 아니까, 그래서 연락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은데, 택배가. 네, 방송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을 거다. 네, 저희 집에 먼저 간 애들도 다 만나가지고 신나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분 제가 사실은 모시고 싶다고 생각은 되게 오래전부터 했는데 뭔가 어떤 타이밍을 잡지 못해가지고 또 변명이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이야기로 또 모실까 생각하다가 못 모셨었는데 이분이 딱 책을 내신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다 이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유튜버 구루님 모시고 구루님의 첫 에세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루입니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책에도 구루님이라고 네. 닉네임 정하신 얘기하면서 님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존댓말을 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으로 지금 게스트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이름에 님을 붙여서 말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뭔가 되게 귀엽고 좋네요. 네. 네, 님 붙이는 거 되게 좋고요. 약간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플 다는 사람들인데 구루님 얘 뭐냐? 약간 이렇게 다니까. 그쵸. 날 존중해주네. 정신승리. 꽃이다. 님까지 붙여줘. 이런 존중하는 악플이라니 이러면서 자아승리를 하는 편이고요. 네. 네, 휠체어가 굴러서 구루님이다. 이렇게 네. 딱 지어봤고, 마음에 듭니다. 아직도 마음에 들어서 책 제목까지 구루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본명은 김지우고요. 네. 이제는 본명이 더 어색해요. 근데 저도 처음 본명 보는데 되게, 김지우? 갑자기 다른 사람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작가 소개에 보니까는 다중 페르소나의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튜버 구루님, 22세 여성 대학생, 연극 배우, 라디오 DJ, 아마추어 모델, 14년차 휠체어 베스트 드라이버,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 집사, 도시생활자, 휠고 과몰입러, 미루기의 달인 너무 많은 걸 스스로 지금 붙이신 건가요? 아니 이거 편집자님이 써줬었어요. 약간 구자랄, 지자랄이시다. 그래서 지금 편집자님께서 옆에 앉아 계신데 여기에 작가가 추가가 되었다. 그니까요. 네. 큰일 났다. 지금 어떤 느낌이신지. 전혀 실감도 안 나고요. 네. 이 책이 나왔으면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제가 아직 연극 배우 할 때 배우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진짜 그쵸. 너무 어색한 거예요. 배우님을 날 배우래 막 이러면서 그쵸. 그랬는데 갑자기 작가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떡해. 너무 큰일 났죠.
그 상황이고, 그래서 구루님까지는 이제 구루님을 부르는 건 오히려 네. 지훈님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네네. 작가님은 아예 또 대면대면하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세요? 김지우 작가님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구루님 작가님이라고 하세요? 보통 생각 못 해봤네. 네. 보통은 구루님 아니면 김지우 작가님 김지우 이렇게. 작가님. 근데 이제 아. 김지우도 어색하고 작가도 어색해서 네네. 완전 어색한 게 됐다. 아, 근데 제가 글을 읽었는데 글을 정말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놀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말씀 잘하시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글을 봤는데 정말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랑님하고 만났는데 이랑님이 또 추천사를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구루님 나오신다고 했더니 막 구루님 글 너무 좋다고 또 이랑님 글 되게 많이 읽으시고 또 추천사도 많이 쓰시니까 하는데 최근에 본 글 중에서 정말 가장 좋았다고 좀 너무 극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분들한테서 또 추천사를 받으셨어요. 홍은전 작가님, 이길보라 감독님, 그리고 이랑 작가님 이렇게 세 분한테서 너무 좋은 추천사를 받으셨는데 되게 떨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글을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떨렸어요. 그렇죠. 글쓰기를 무서워하기도 했고, 계속 너는 글을 못 쓴다는 압박을 받아왔었어요. 입시 때. 네. 정말 많은 그런, 네, 있었죠? 네. 입시라는 명목으로 가해주는 인권 탄압.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네, 엄청 당했지. 나는 네. 글을 못 써. 이렇게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 글을 쓰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편집자님께서 거의 1년을 넘게 계속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미팅이 계속 미뤄지고 안 만나게 되고 이랬는데도 계절 바뀌면 연락 주시고 막 이러셔서 이거는 제가 그냥 거의 붙들려 갔죠. 이거 잡혔죠. 너무 정성이시다 네. 진짜. 그래서 이분이라면 나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실제로도 의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네. 저는 다른 분들도 이러시는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작가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까지 막 징징대는 작가는 없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매일 쓸 때마다 못 쓰겠어요. 맨날 이러면서 그랬는데 편집자님이 맨날 그럴 때마다 아유 구루님 이번 글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되게 약간 힐링하면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추천사 이제 부탁을 드릴 때도 리스트 이제 이분들한테 추천사를 부탁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 너무 선생님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감히 내 글을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너무 떨리고 그때는 그리고 그 정도 완료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네. 이걸 보여드려도 되나 싶었는데 다들 너무 멋지게 써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게 또 각자마다 다른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좋았었어요. 네. 저도 추천사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홍은전 작가님께서는 책을 열자마자 홀린 듯 빠져들었다. 가족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김지우의 태도에 완전히 반해버렸다. 예측과 기대를 비껴가는 이야기는 동굴면서 뾰족하고 솔직하면서 사려 깊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이길보라 감독님께서는 이 책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틈새를 유쾌하고 발칙하고 근사하게 가로지른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랑님께서는 동정하려거든 돈으로 줘 라는 유명한 드라마 대사처럼 도움이 안 되는 눈물은 집어치우고 이 책을 사서 읽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책을 사기를 독려해 주시는 네. 추천사 받으시고 가장 감동받았던 구절 있나요? 일단은 제 글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가지고 네. 추천사가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이었고 이렇게까지 자존감이 낮아도 되나? 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글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비껴나가는 그 표현이 되게 좋았는데 네. 제가 약간 일부러 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를 안 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청개구리 네네. 마인드. 네. 그래서 글도 좀 그렇게 쓰려고 노력했던 편이었는데 그걸 잘 봐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감사했어요. 네, 잘 표현이 됐구나, 읽히는구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분들하고 같이 뭔가 뭐 북토크나 이런 것도 같이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그래도 북토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책 광고해야 되니까. 네, 해야죠. 8월 5일에 이제 여기 추천해주셨던 홍은자 작가님께서 네. MC를 보시는 북토크를 합니다. 아. 네, 많이 와주세요. 어디에서 하나요?
홍대에서요. 홍대에서? 근처에서.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북토크 신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책 안에서 표지 이미지에 설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표지 이미지를 알아서 해석하게 두지 이거를 설명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으신 의도가 무엇인지 좀 궁금했어요. 이게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잘 몰랐다가 학교 들어가고 나서 많은 이제 또 다른 시각장애 친구들이나 언니들 만나면서 이 카톡에서 그냥 뭐 보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진 같은 거 보낼 때. 네. 이거 재밌어 하고 보내는데 그거를 음성 리더기로 읽으면 그냥 사진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근데 표지도 마찬가지로 되게 열심히 디자이너님이 작업을 해주신 거고 네. 사실 표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 책을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요거를 그냥 또 표지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이북은 리더기가 있으니 요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 형태로 만들자고 편집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멋있다. 요걸 또 근데 저도 학교에서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 때 대체 텍스트를 쓰긴 쓰는데 약간 디자인 한 사람은 아니니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림 작가님이 직접 그림에 대해서 써주신 거 플러스 조금 더 서술을 붙여가지고 이게 표지를 보지 않더라도 글로만 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봤는데 네.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네. 거였군요. 또 비장애인의 이 무지. 반성하면서. 그 사실 이북도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조금 놀랐거든요. 벌써 이북이 나왔네? 했는데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편집자님께서 조금 또 힘을 쓰셔가지고 또 친구분들 중에 또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그 듣기로 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북을 빨리 좀 내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냥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읽기가 제가 또 책 중에 디시스터즈라는 네. 거에 대해 쓴 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친한 유튜버 언니들 네. 한 명은 농인이고 한 명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네. 이 언니들 얘기를 썼는데 출간까지 했는데 이 주인공이 못 읽으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편집자님께서 으쌰으쌰 해주셨고 그래도 좀 텀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언니 나온 부분만 녹음을 해가지고 언니한테만 보내주고 작가가 읽어주는 오디오북이야 이러면서 보내줬어요. 네. 그럼 혹시 나중에 오디오북 같은 거 직접 녹음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발음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아마 괜찮은데? 제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디오북도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나오면 좋겠다 라고 지금 압박을. 네, 지금 옆에 계신 편집자님께서 웃고 계시지만 속이 타들어간다. 지금 벌써 다음 책도 작업도 들어가셨는데 지금 어떡하지?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영노자의 문구인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체화한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느낌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되게 많은 책이기도 하지만 되게 감동적인 부분도 많고 근데 또 그런 감동이 와장창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을 되게 위트 있게 쓰셔가지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역시 정말 너무 잘 쓰시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 이 문장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어떻게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지? 아유, 멘토시고요. 네. 네, 저도 잘 까먹어요. 네. 잘 까먹고, 그리고 유튜버다 보니까, 아싸, 콘텐츠 나왔다. 또 써먹어야지? 이 그렇죠.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네. 약간, 그게 좀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유튜브에서 말해야겠다. 병이야, 병. 직업병. 어떻게 해요. 슬픈데 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회복이 되게 빠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뭐 직업이라면 직업인 일이 되게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만큼 네. 뭐 앞을 달리면은 다음에는 이걸 썸네일로 쓰면은 조회수가 잘 나겠구만. 자극적인 썸네일로 네. 돈 벌기. 콘텐츠를 막 그냥 줘. 무료로 나한테. 너무 좋지.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 조금 옛날 얘기부터 좀 써가지고 썼는데 네. 암을 쓰려다 보니까 가족 얘기는 사실 저도 쓰면서 자꾸 슬퍼져요. 이게 안 슬프게 쓰려고 해도 그거 있잖아요. 딸로서 그 뭐 엄마를 그쵸. 보는 우리 엄마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뭐 우리 동생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슬퍼지는 거가 있었는데 뭐 그러지 않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비장애인들 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영노자라서 좀 하면은 해야지. 딴 애 못하지만 자꾸 울어요. 그렇게 울 수가 없어. 저는 울길 바라지 않는데 뭐 장애인 뭐다 하면 일단 울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 기대를 너무 충족시켜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야 울지 마. 이래야지 울 것 같은 부분에 안 울게 이렇게 좀 써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뭐 실제로도 그렇게 막 슬프게 살지는 않고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뭐 또 말씀하셨다시피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다 보니 그냥 또 콘텐츠로 써먹고 하면은 싹 낫는다. 그렇죠. 네, 이거 꼭 필요하다. 삶의 태도에서 이런 자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 읽으면서 저는 비장애인으로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분들한테는 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셔가지고 되게 생각할 만한 부분도 많았고 읽으면서 뭐 제가 속상하다고 느낄 만한 부분도 되게 많았지만 어쨌든 항상 그렇게 늘 속상하고 늘 슬픈 건 아닌 거죠.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친구들 간의 관계도 너무 재밌는 게 막 보면은 친구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서 그려지는 거 보면은 휠체어 탄 친구 있고 막 옆에서 막 밀어주고 막 하면서 약간 그 착한 그 비장애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가 되는? 근데 이제 구루님 친구들은 막 휠체어를 뺐고 맨날 자기를 막 괴롭히고 장난이 되게 심한 편이고 근데 이제 구루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꾸 모범생 같은 걸 막 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나는 제 뒷모습을 알고 있는데. 진짜. 지금 모범상을 탈 만한 애가 아닌데. 예. 근데 그런 이제 막 투닥거리는 이야기들 보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약간, 물론 제가 공부를 잘하기도 했지만,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자꾸 저랑 친구들이 되게 착하고, 얌전한 애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뭐 수업 띵까먹고 안 들어가거나, 이래도 그냥 괜찮고. 아니면은 막 복도 뛰어다니거나 해도 괜찮고.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영악하게 이용하기도 했었고요. 약간 야 어차피 뭐라 안 해. 그쵸.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저는 되게 다니면서 정말 운 좋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받고 자랐는데 오히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우는 괴롭히면 안 돼. 라는 것들. 지우한테는 장난치면 안 되고 지우한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지우는 깍두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어릴 때 되게 억울했던 게 어릴 때는 막 그 장난 많이 치고 인디언 박 같은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는 뭐 뼈가 잘 부러지거나 그런 장애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사실 그건 아프게 맞아야 재밌는 건데 그쵸. 지우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쌤이 그거를 네네. 말리면서 지우는 하지 말라는데 그럼 싹 재미없어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뭐 그냥 쓱 빠지는 게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야, 지우는 좀 냅둬라고 하지 않는 애들이랑 친해졌고 좀 심하긴 했죠. 그래서 언젠가 절교하려고요. 네, 그렇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살았고 되게 근데 너무 안 도와줘가지고 또 약간 억울할 때도 있거든요. 좀 야 나 장애인데 좀 도와줘라. 니네가 몸이 더 괜찮은데 왜 안 도와주냐 이러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여전히 안 도와준다. 근데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는 친구가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과보하거나 이런 순간 되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쵸. 그럼 되게 일방향적인 관계가 되는데 사실 친구 사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맞아요. 때 서로 좀 이렇게 험하게 대하고 또 아껴줄 땐 아껴주고 하는 게 친구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그렇죠. 이젠 조금 성인이 또 돼가지고. 네, 조금 철 들어오길 바라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네. 친구들이 어디 가서 자기 욕 좀 그만하랬는데 어쩔 수 없다. 어떻게 구루님 친구인데 뭐 그러니까요. 했었지. 네, 다 괴롭혔으니까. 그만큼 받아야지.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부분이 그 가족분들 인터뷰 내용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가족 얘기는 꼭 써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장애인으로서 국가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가 너무 많은 걸 가족들한테 일임해 버리거든요. 어떤 뭐 복지나 이런 게 뭐 그래도 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되게 많은 것들이 어쨌든 부모가 그렇죠.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생겨서 뭐 제 양육자들도 그랬어요. 제 양육자들도 그랬고 뭐 제가 여기서 일부러 엄마 아빠를 안 부르고 현미태균이라고 적었는데 네. 현미는 뭐 그 장애가 있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하나로 이제 뭐 직장도 관두고 다 저한테 맞추면서 살았었고 뭐 태균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계속 떨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태균의 블로그를 보면은 되게 혼자 남아있는 외로움 이런 게 많이 써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 지원도 마찬가지. 지원이 저희 동생인데 마찬가지로 걔 제일 돌봄을 많이 받아야 될 시기에 어쨌든 언니를 돌보느라 다른 데 맡겨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의 생애사에서 가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얘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장애와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할 때는 너무 또 장애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의 엄마, 약간 그쵸. 희생하고 헌신하고 근데 또 그거 말고도 되게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역시 이 책에서 완전히 그걸 성공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름을 불렀던 것도 있었고 내가 기억하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할까도 궁금해가지고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가족하고 인터뷰한다는 게. 네. 녹음기 켜두고 이렇게 한 네, 거예요? 했어요. 타다치면서 네. 막. 네. 쉽지 않았어요. 근데 또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 가족은 되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거진 그래도 들었던 얘기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딱 얘기를 하자, 대화를 하자 하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녹음기 켜놓고 얘기하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들리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못 물어봤던 것들도 좀 물어보고 뭐 그때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는 분들도 혹시 뭔가 뭐 가족이 꼭 아니더라도 되게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되게 좋다라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도 언젠가 우리 엄마를 한번 모셔서 방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또 저희 어머니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언젠가 한 10주년쯤에 한번 모셔보는 걸로. 예. 전 또 재밌었던 게 그 동생 지원이랑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현미와 태균이랑은 다르게 약간 되게 인터뷰 내용도 되게 투닥거리는 그런 자매의 모습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되게 크게 싸우셨다고. 싸웠어요. 인터뷰가 싸웠고 그래서 인터뷰를 제대로 못해서 처음에는 지원 글에는 인터뷰를 안 실었었어요. 네, 못해먹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상처만 주네 이러면서 그래서 못하겠다고 안 썼는데 이제 편집자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도 이제 다 한 꼭지씩 들어갔으니까 인터뷰가 지원도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거 말 안 했는데 사실은 다시 하겠다 인터뷰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하진 않고 옛날에 했던 인터뷰 중에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문장들을 그나마 가져와서 조금 잘 포장을 했다 이랬고 그거 하고 싸워서 한참 동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뭐 그러다가 또 슬금슬금 돈 필요하면 오니까. 용돈을 주나요? 네, 가끔 주거든요, 이게. 근데 인터뷰비도 무슨, 약간 열정페이로 했는데, 인터뷰를. 동생은 무슨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우고. 야, 두 문장 실었는데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왜냐면 언니가 너무 잘 나가는 유튜버거든요. 돈 하나 못 버는데. 좀 얘기를 했을 때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진짜 온 거지. 책에 들어간다고? 그럼 좀 받아야지. 네, 좀 경제관념이 굉장히 좀 투철한. 장난 아니에요. 네. 저랑은 달라요. 딱딱딱 돈을 받거든요. 5살 차이죠.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한창 돈 필요할 나이죠. 맞아. 네. 그 돈을 가져다가 뭘 쓰려고 했을까? 뭔가 뭐 아이패드를 산다던가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근데 그 구루님 입장에서도 지원한테 갖는 그런 부채감 같은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부모님의 케어가 구루님한테 좀 집중이 되니까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어린 시절에 병원 가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지원은 뭐 친척 집에 맡겨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지원은 지원대로 쌓인 게 있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가. 네. 예. 그 사실은 어쨌든 간에 저희 가족이 되게 노력을 하긴 했는데 예. 뭐 그래도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는 언니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랬을 때 어쨌든 제가 여기도 손가락이라고 제목을 달았었는데 어쨌든 제가 좀 더 아픈 손가락인 건 맞았고 네. 그랬을 때 내가 그 덜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사춘기가 와서 또 그렇게 하는데 야 기분 좋을 땐 또 괜찮았다가 안 좋으면 언니가 너무 싫대요. 근데 그러면 또 상처받는 거. 이게 괜히 그냥 언니 싫어할 수도 있는데 괜히 자꾸 어린 시절까지 돌아가가지고 얘가 설마 그때 그래서 내가 그런가?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뭐 무의식 쪽에 있겠죠 그게. 그래서 근데 사실 그래서 좀 오냐오냐 한 게 있어서 저는 그것도 참 그렇긴 한데 언니로서. 근데 뭐 특히 현미가 좀 많이 지원한테 그런 부채감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을 제가 사실은 출간 때까지 안 보여줬거든요. 네. 가족들한테 전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유가 있지만은 특히 현미가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네. 뭐든지 고치라고 할까봐 실제로 하나를 보여줬다가 거기에서 한 5개 고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이러면서 내가 잠깐! 막 이러면서 싸웠는데 또 그래서 일부러 안 보여줬었는데 나중에 출간되고 나서 오히려 본인들 나오는 거는 되게 재밌게 읽으시더라고요. 재밌게 읽는데 이제 엄마가 저희 동생이 글 읽다가는 눈물 날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잘 안 울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또 얘기를 해야 될 아직 쌓여있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가 이제 지원이가 진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면서. 네네.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가족끼리 풀어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책으로 좀 그렇게 좀 더 알아갔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터뷰 내용도 보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많이 하는 가족이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예. 그리고 뭐 지원도 할 말이 많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서, 예. 맞아요. 상처는 받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있는 말을 아예 안 하면 그냥 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이건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같이 살기 위한 노력이니까, 예,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또 재밌었던 게 구루님께서 약간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미담 같은 거를 듣고, 같은 장애를 가진 어떤 엄마가 이제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엄마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 라고 해가지고 되게 감동받은 맞아요. 그 사연을 보고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이제 이 똑같은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지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언니 못 걷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감동 서사가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와장창 하게 되는. 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스토리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맨님처럼 망상도 진짜 많이 하는데 네. 그땐 약간 항상 그런 거에 좀 왜냐면 보고 자란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미디어에서 약간 장애 특별하고 난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되게 강했고 뭐 그게 자존감이 낮은 것보다 훨씬 나았겠지만은 또 그거 나름대로 진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약간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다들 주변 사람들도 지우는 조금 다른 거야. 지우는 조금 특별한 아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전 되게 난 되게 특별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나도 이 휴먼 드라마를 쓸 수 있겠다.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이거 만들어야지, 이 드라마를. 네. 해서 이제 드라마 완성을 시키려고 동생한테 가서 지원아, 언니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죠. 네. 약간 아니, 언니도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언니 못 걷잖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한 거야. 맞긴 한데 맞긴 조금 걸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되게 상처받았었는데 나중에도 생각해보니까 그 무작정
뭐 장애는 특별하고 되게 좀 아름다운 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못 걷는 거 못 걷는 거고 또 다른 건 그쵸. 다른 거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또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휴먼 드라마를 완성시키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어떤 그런 드라마를 자꾸 시도한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책에. 저 또 하나 빵 터졌던 게 약간 어떤 반항하는 나. 맞죠? 이런 거 약간 조금 드라마킨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책을 한번 집어 던진 거야. 원래 책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책을 네. 아끼는데 책이 떨어져가지고 막 뒤집혀가지고 막 구겨져 있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그걸 보고 무슨 일이야 지우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책은 구겨진 채로 거기에 너무 있는 마음이 거야. 아파. 그래서 안 되네. 주섬주섬 가가지고 책을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책꽂이에 꽂고 약간 이 내용 나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도 그 책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 제가 그때 한창 그 장애 관련한 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제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때쯤부터는 이제 이게 낫는 게 아니구나를 알아서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딨지?를 막 찾아보다가 막 그런 뭐 내성마비 나오는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찾아봤었는데 다 너무 우울한 거예요. 책들이 되게 우울하고 제가 읽던 것도 그 항상 뭔가 옛날 고전까지는 아니어도 현대 소설들의 그 아동 문학 같은 걸 보면은 약간 가끔은 주변인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한 명씩 나오는데 되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어쨌든 우울한 어떤 배경이 있거나 하는 친구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문학에서도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다리를 너무 원망하면서 막 자기 다리를 때리려나? 그러면서 이제 뭐 내 다리는 왜 병신이야 막 이러면서 막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거 보는데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근데 뭔가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제 다리를 미워하진 않았는데 또 한번 해볼까?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좀 거쳐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일부러 책을 좀 던져봤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항상 했죠. 또 이거 던져놓으면은 엄마가 정리를 하다가 그걸 딱 짚는 거예요, 책을. 그치. 짚었는데 꾸겨진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펼치니까 그 장면이 우리 지우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줘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네. 지우 머쓱? 네. 책 집어들어서 정리하고 스스로. 네, 그렇죠. 네. 책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요런 약간 관종력이 좀 있는데 요걸 또 보니까 그 아버지신 그 태균한테서 좀 받은 느낌 좀 있더라고요. 네. 아버님께서 원래 되게 기록을 좀 중시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일기도 쓰시고 되게 옛날부터 그 월별로 그 가족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월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른 가족도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네, 연도 월별로 다 있어가지고 그냥 궁금할 때 뭐 만약에 뭐 2008년 8월에 내가 뭐 했지? 하면 그냥 들어가면 바로 있거든요. 컴퓨터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남아있고 저희 가족에서 심심하면 그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그리고 아빠가 블로그에 계속 올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찍히는 나. 되게 당연하고, 인터넷에 올라가는 나 되게 당연하고, 그래서, 이건 약간 비밀인데, 약간 제가 더 유명해지면 누군가 밝혀주지 않을까 싶어서 안 말했던 거였는데, 제가 8살 때 그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MBC 방송에 나갔었어요. 네네. 네, 근데 그것도, 혹시 궁금하신 분 찾아보세요? 막 이래. 근데 그것도 이제, 방송 출연하고 싶다. 해가지고, 현미는 이제 살짝 망설였었어요. 그랬는데 태균이 바로 신청해줘가지고 근데 또 이제 물론 이용당했죠. 공중파 방송에서 그 장애 아동을 다루는 그래서 그쵸. 원래는 다른 애들은 막 자기 장기 같은 거 장기자랑 막 플룻 잘하고 바이올린 켜고 이러는데 저는 아빠 힘내세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지. 근데 또 했어 무대라서. 시키는데 저는 사실 랩 준비해 갔었거든요. 랩했는데 오디션장에서 그래서 됐는데 저는 랩을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장애인이 된 거였어요. 어쨌든 불러줬으니까 또 가서 열심히 해서 그때 아마 제가 제일 높은 상금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준비했던 랩은 뭐였어요? 맨발의 청춘 아세요? 맨발의 청춘이요? 그 옛날 노래인데 아빠 18번이어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 아빠 말로는 아빠 피셜 엄마를 꼬실 때 불렀다. 맨발의 청춘. 맞아요. 사교가 그게 좀 아니어가지고. 청춘. 맞아, 이거요? 꼬실 때 그 노래. 그걸로 꼬셔졌다는 게 현미 조금 심상치 않다. 그래서 결혼했나 보다. 근데 전 또 재밌었던 게 그
그 어머니랑 아버지 연애 시절 네.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현미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연애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와 다르게 인기가 많았다 약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보고 부모님 뭐라고 하셨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빠의 항의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네. 아빠가 또 SNS 엄청 하는데 SNS에다가 맨날 제 그걸 올리거든요. 저의 네. 근황. 네네. 제가 뭐 인터뷰하면 다 올리고 거의 김지호 봇 수준으로 네네. 올리시는데 거기에 이제 책 나왔을 때도 올리면서 아빠가 인기가 없다는 사실도 아닌 것을 적어놨다.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사실인 이러면서 또 괄호를 쳐놨어. 근데 뭐 사실이어서 어쩔 수 없고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아빠는 진짜 그럼 키스를 엄마랑만 해봤어? 막 이러면서 약간 손해 아닌가? 막 이러면서 놀리고 근데 아빠는 꿋꿋하게 자기 첫사랑이 엄마다. 아 진짜요? 이러면서 사실 잘 믿기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십니다. 또 몰라 책 잡힐까봐.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부부싸움 할 때 얘기 한마디라도 나올까봐 그렇게 네, 딱 철벽 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근데 뭐 그렇게 근데 엄마는 좀 연애를 많이 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엄마가 되게 그 회사에서 방송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네네.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옷도 잘 입고 그랬다더라. 저는 듣는 것밖에 없어서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뭐 인기 많았다 그랬었고 근데 제가 책에 그래서 엄마 아빠 러브스토리 좀 적었잖아요. 네네. 근데 의외로 제 얘기보다 둘 다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자꾸 관심도 없고 자기야 우리가 그때 이랬나? 안 궁금한데 자기야 우리가 100일 때 뽀뽀를 했었나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진짜 안 궁금한데 옆에서 듣고 있고 근데 사실 정정을 좀 해주셨어요. 아빠가 씁쓸한 표정으로 책에 왜냐면은 100일 때서야 뭐 입을 맞춰보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아빠가 되게 조용히 저한테 100일 때도 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100일 때 손 잡았을까요? 손은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20대 후반에 만나셨거든요, 두 분이. 그럼 되게 늦다. 이러면서. 그렇죠. 네. 저는 안 그럴 거라서.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엄마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제가 그때 한창 3살 많았던 대학생 오빠를 만나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까지는 꼭 순결 지켜야 된다. 왜냐면은 너 나중에 결혼하면은 꼭 그거 싸울 때 얘기 나온다고 하면서 좀 엄마가 당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 자꾸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는 꼭 섹스를 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막 17살에 나와 부딪히는 엄마. 막 엄마 계속 한숨 쉬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기대를 엄마가 갖게 하는 게 또 싫더라고요. 나는 엄마를 실망시킬 건데 그거를 엄마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를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엄마의 딸은 엄마를 실망시킬 것이다. 나한테 기대를 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좀 비슷하다. 부모는 미리 실망시킬수록 좋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약간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식으로서. 왜냐면 기대가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또 재밌었던 게 20대 한 중반 정도까지 됐을 때에도 저희 엄마가 제가 성경험이 없을 거라고 그걸 되게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당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하시나? 분명 얘기를 했을 텐데 왜 모른 척을 하지? 약간 이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별로 없고 물론 그 이제 엄마와 딸이기도 하지만 약간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말 안 한 것도 알고 있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모른 척하는 거야. 막 너무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하지만 저는 꾸준히 아니다 했기 때문에 언젠가 이 27 정도 되니까 엄마가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지희야 피임 잘해라. 아 드디어. 드디어. 그때서야. 부정하셨다가 아무리 알려주셔도. 그니까요. 그때는 제 가방에서 막 피임약 나오는데도 엄마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고 제가 엄마 나 피부 좋아진 데서 먹었다 이렇게 막 개소리 했는데도 엄마 그냥 하고 넘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지.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근데 저는 또 어머님의 그 성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지우님 태어나시고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한 3일 정도만 울고 바로 그 이후부터는 울지 않고 그냥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라고 그냥 바로 앞을 보고 나아간 게 지금 약간 구루님을 볼 때도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단단함? 그때 약간 어머니랑 닮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뭐 자식을 낳아보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아직 없어서 이 낳았을 때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감정일까 사실 잘 모르겠긴 해요. 저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래서 엄마가 3일 동안 울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생활력 있고 약간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하게 느꼈었고 일단 어쨌든 뭐 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일이 그랬을 때 어떤 앞으로 뭘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알아보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막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들 어머님들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회사는 못 돌아갈 걸 알아가지고 회사는 그만두고 근데 여기저기다가 이제 우리 아기가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또 들어가지고 병원도 가보시고 하면서 근데 되게 저희 엄마뿐만이 아니라 많은 특히 어머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한번 병원에 가면은 엄청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오히려 엄청 강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사실 저희 엄마도 그 중에 한 명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면 좋겠으니까 여기서 좋아진다는 말은 이제 장애별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비장애가 가까워진다를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장애에 있어서는. 그랬을 때 이제 저한테는 목표가 걷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애가 좀 더 걸으면 이런 걸로 계속 치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료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힘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강박이었을 수도 있고 둘 개 아마 섞였을 건데 어쨌든 저는 그때 당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노력을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저도 실제로 뭐 그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고 뭐 몸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성장을 했었어요. 저는 그 치료센터에서 제가 제일 말 많은 애였거든요. 어딜 가나. 네, 말 많은 애 온다. 막 이래서 그냥 말하는 거 좋아하고 거기 가서도 막 가면은 저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배우는 분들도 따로 계세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그러니까 실습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막 쪼르르 앉아 있어요. 특히 좀 연차 높은 쌤한테 운동 받을수록 앞에 한 4명 정도 앉아 있거든요. 막 그러면은 노는 거예요. 같이 놀고 대화도 하고 저는 속담 퀴즈를 되게 좋아했어서 4대1로 막 속담 퀴즈 붙고 원래 어릴 때 그런 거 잘하잖아요. 공룡 이름 막 속담 네네. 이런 거 해서 막 대학생 언니 다 이겨버리고 막 그럼 또 자아도 취해가지고 너 너무 똑똑해 이러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또 재밌었던 게 뭐 계속 얘기했지만 항상 뭔가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힘든 순간 안에서 또 웃음이 터지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 병원에 계실 때 이제 다들 이제 자주 오니까 이제 어머니들끼리도 다 알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약간 막 밤에 약간 막 소주 한 잔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골뱅이 무침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뭐 어머니들끼리 또 친목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으쌰으쌰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뭐 다른 얘기하면서 또 웃으셨을 수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그 병원 안에서 있었던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인터뷰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몰래 술 반입했다. 어제 딸도 철저하게 속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엄마가 시시당부가 아니라 뭐지? 갑자기 신신당부. 엄마 왜 이러니? 신신당부 하셨거든요. 이건 절대 책에 쓰면 안 된다. 왜냐면 걱정이 너무 많아. 아니 누가 10년 전에 술 반입한 거 가지고 잡으러 오냐고요. 걱정이 너무 많아. 쓰면 안 된다. 진짜 쓰면 안 된다까지 책에 넣었거든요. 네. 엄마 이게 무슨 포인트야?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썼는데 어쨌든 사실 병원 안 다녀본 사람들이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병원이란 먼 사람들일수록 병원이 되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파야 그쵸. 가는 곳이고 그런데 심지어 아픈 애들만 모이는 병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우울한 공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저는 재밌었던 공간이었고 왜냐면은 장난감도 얼마나 그쵸. 많고요. 진짜 다들 너무 친절해 하시고 그래서
전 되게 치료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거기가 입원 치료라고 해서 거의 한 달, 2달을 병원에서만 계속 살아요. 살면서 재활치료를 하는 건데, 집중적으로. 그때 이제, 그래도 뭐, 9시부터 6시까지는 치료실에 있는다고 해도, 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때,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엄마들은 또 엄마들끼리 애들 재우고 놀고 하셨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병원이라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술이랑 닭발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막 먹기도 했다. 네. 걸리면 막 혼나고 간호사쌤들한테 이러기도 했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 같아도 그렇게 했겠다. 그쵸. 가끔은 또 유흥이 있어야. 그죠. 네, 또 뭐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되게 또 에너지를 많이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니까 맞아요. 잠깐 한번 노는 시간 필요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뭐,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희생하는 엄마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되게 그런 거랑 거리가 멀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똑같을 맞아요. 수 있겠어요. 당연히 놀 땐 놀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공간일수록 하면 재밌어요. 그렇죠. 네. 또 스릴이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병원 안에서 스릴을 즐긴 현미의 이야기를 지금 맞습니다. 꼭 팟캐스트에서 하면서 넘어가는. 네. 그럼 저희 그 이야기한 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쉬면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는 요즘. 구강 내 청결 관리는 필수죠? 양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매일 사용하는 구강 청결제인데 대체 뭘 보고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는 중이시라면 아버지가 지독한 입냄새로 고민하는 딸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들여 만든 단 하나의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를 만나보세요. 테라브레스는 이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개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2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1위를 차지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의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당신.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가글은 아무거나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글 속 유해 성분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 몸에 나쁜 것은 다 빼고 순한 것만 남긴 테라브레스 오랄린스. 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구강 내 프라그와 악취는 강력하게 제거합니다. 화한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닌 원인부터 제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테라브레스를 검색하세요. 지금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왔고요. 저희 사랑 테라브레스. 저도 씁니다. 네, 장기 광고주로서 제가 정말 가장 애정하고 있는 요새 네, 테라브레스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제 테라브레스 광고가 나간 지 벌써 몇 달 되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사용하기 좋은 테라브레스 여러분들 많이들 한번 사보셔서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취 제거 외에도 테라브레스 오랄린스 제품 중에 클린민트는 또 잇몸 건강에 효과적인 알란토인이라는 유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충치 예방, 구취 제거, 그 다음에 잇몸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둘러보시고 다양한 또 제품들이 있으니까 들여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족분들 이야기를 한 김에 저희가 또 가족 구성원 중에 좀 지금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온 가족들이 있다. 일단은 강아지 쭈, 그다음에 고양이 꾸미, 쭈꾸미. 네, 쭈꾸미 자랑을 지금 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해야죠. 네.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일단 쭈는 그 시골 자부종이라고 하죠. 네. 우리 시골 누렁이와 하양이, 흰둥이 사이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딱 웰시코기가 됐다. 네네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무늬는 웰시코기예요. 뭐 그래서 내려온 건 아니었는데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 산에서 주워왔거든요. 네. 근데 애가 비실비실 힘도 없고 좀 그래가지고 눈에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잘 크고 있다. 10살이고 많이 뚱뚱해졌고 산에서의 그 들깨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완전히 서울계가 돼서 네. 네,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아직도 산책을 하면은 막 조금 강아지 안다 싶은 사람들이 쟤는 왜 시국이네 이렇게 말해요. 또 아닌데 하면서 가는 편이고요. 이뻐요. 이쁘고 근데 요즘에 좀 걱정. 사료를 안 먹어서 네, 걱정이. 저희 개가 진짜 뭐든지 먹어치우는 개거든요. 네. 좀 심하게.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OS를 먹으면 진짜 안 됐는데 어이구. 박스를 저희 없는 사이에 떨어뜨려가지고 6개를 먹은 거예요. 초콜릿이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막 병원에 가야 돼. 막 이랬는데 애가 설사를 한 3번 하더니 말짱해진 거예요. 어머머. 참 얘는 뭐가 되려고 해독작용 싹 한 거야. 알았어. 진짜 그 정도로 뭐든지 다 먹어치우는 개인데 네. 요즘에 사료를 안 먹는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좀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약간 가장 크게 좀 이거다 싶었던 게 이유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쓰레기통 한번 완전 뒤져가지고 집이 난리가 난 적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태균이 저희 강아지한테 너 3일 동안 금식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저녁부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지금 애가 밥을 안 먹는 맞아. 거 아니지? 지금 밥을 지금 뭐 없어서 못 먹는 애가 저희가 자율급식을 시도하려다가 못했거든요. 네. 밥을 보이는 즉시 다 먹어치워가지고. 네. 근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근데 간식을 조금만 올려주면 먹어요. 네. 버릇이 좀 잘못 들었어요. 점점 잘못 들고 있다. 고쳐야 되는데 네. 요즘에 가장 고민이지만 어쨌든 잘 지내고 있고 고양이 꾸미는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됐는데 엄청 아기 때 온 건 아니었고요. 거의 컸을 때 왔어요. 네. 왔는데 처음에는 진짜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이게 왜요? 데려오고 나니까 너무 잘 못 지내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가 평생 혼자 커서 동생을 생겼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치. 안 되지. 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한테 막 치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대면대면해요. 네. 근데도 싫은 거예요. 동생은.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은 쫓아가서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한동안 진짜 제가 너무 속상했었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다행히도 언니 바라기. 그렇게 물렸는데도 계속 가고 얘도 약간 스릴을 즐기는 고양이에요. 물리기 직전까지 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아지가 제일 귀찮아할 때가 배고플 때 이럴 네. 때는 건드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족들도 그때 건드리면 물리거든요. 아프게 물진 않는데 경고성으로 왕 하면서 이빨 살짝 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제일 치대요. 근데 얘는 약간 변태다. 막 골골골 대면서 물리면은 그러니까 왕 하면은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치대고 물리고. 다소 M성향의 꿈이. 자랑해놓고 이렇게 욕만 잘 지낸다. 어쨌든 그래서 동생의 그 포용력 덕분에 예민한 언니가 잘 적응을 해가지고 반대로 지금은 뭐 둘이 잘 지내고 있고요. 여전히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강아지는 잘 때는 고양이가 맨날 옆에 와서 자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출된 샷은 항상 둘이 같이 있는. 근데 딱 그때 찍어야 돼. 맞아. 네. 또 물리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네. 저는 또 책 읽으면서 너무 귀여웠던 게 강아지랑 고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게 반대되는 성격을 둘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강아지는 별로 안 짖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물어오기 택도 없어요. 진짜 화내요. 귀찮은 거지. 자기 간혹가다 물어오거든요. 너무 신나가지고 다시 던지면은 진짜 째려봐요. 한 번 이렇게 보고 저 한 번 보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눈치 보게. 왜 던졌냐?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 아니야. 내가 좀 갖고 올래. 야, 씨. 야, 이런. 되게 빈정상한 얼굴.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가 오고 나서 걔가 좋아하는 거예요. 물어오기 놀이를. 그래서 이제 자그만한 거, 양모털 같은 걸로 이렇게 된 거 던지면은 가서 물어오고 또 던져달라고 앞에 딱 놓고 발로 딱 밀어요. 귀여워. 네, 그럼 또 던져줘야 돼요. 그렇게 계속하고 해서 강아지랑 못한 놀이를 고양이랑 다 하고 있고 애교도 많고 고양이는 네 그러고 살고 제가 그 책에는 둘 다 인간을 공격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진짜 둘 다 잘 안 봐주거든요. 사정을 인간의 사정을. 그래서 발로 진짜 많이 차고 고양이나 강아지나 너무 무레베로 지금 표현하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근데 저한테는 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휠체어를 안 탈 때는 저도 걸어 다니는데 그럴 때는 강아지건 고양이건 맨날 사람한테 발을 이렇게 거니까 저도 걸 줄 알았는데
되게 잘 피해가고 이래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지들도 알겠죠. 얘가 너무 불안하게 그러니까 내가 건드리면 얘는 큰일 난다. 이거를 인식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동물하고 같이 살면서 약간 함께 사는 법을 서로 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쭈꾸미 책 그 글 제목이 함께 사는 법인가? 이랬는데 그게 이제 아예 메인 본 제목, 챕터 제목으로 넘어가고 네. 이렇게 쭈꾸미가 되었던 거라서 다른 몸과 함께 사는 법을 사실은 그 문장을 생각해낸 거는 쭈꾸미를 보면서 생각을 해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 다르지만은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사는 법을 면밀히 관찰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밤에 같이 이렇게 잘 때 누우셔가지고 약간 어정쩡하게 다리도 벌리고 팔도 이렇게 네. 벌려가지고 걔네가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흐뭇하고. 약간 네. 집사들만 공감할 수 있는 그 불편한 그렇죠. 자세. 네. 네. 그 중간에 다리,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 위에 다리 사이에 맞아. 들어가면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너무 화장실 불편한데. 못 가. 네, 너무 불편한데 뭐 그렇다고 얘를 내칠 수도 없고 막 그냥 되게 불편한 자세로 계속 자야 되는 네, 그런 게 또 행복이죠. 같이 사는. 네. 그리고 이제 요런 이야기를 딱 하기 좋은 채널 영노자다. 네,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차세대 구성애로서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거의 데모로 이렇게 자리 잡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지금 습득하고 친구들에게 너 지금 그것도 몰라?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 위치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굿이네요. 약간 그러니까. 물려왔어. 아니 이거 뭐야 얘기하기 네. 전에 제가 어제 이게 영노자 녹음 있어가지고 네. 약간 덕심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 항상 저 영노자에 입덕하고 나서 트위터를 보니까 맨님이 저를 팔로우 중이신 거예요. 네네. 왠지 셀럽이 나를 알아. 되게 예전부터 팔로우 중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마팔하고 내가 왜 몰랐지? 말면서 마팔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럼 맨님이 날 언젠가 불러주시겠지? 네. 언제 불러주실까? 이러다가 네. 결국에는 책을 써버렸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홍보할 때 저 영노자 나갈래요. 그래서 거의 책 팔러 온 게 아니라 덕질하러 왔는데 네. 그래서 약간의 사심 겸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고 싶어서 먼저 한 1시간 정도 일찍 만나서 커피나 네. 한 잔 하자고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DM 창을 딱 켰는데 이미 DM이 30분 전에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갑자기 군님 응원해져 있으세요. 아니 제가 우머나이저를 선물로 드리려고 일단 주문을 했어요. 주문하고 나서 근데 이제 택배로 받으면 시간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피우단 혜영 언니한테 언니 이거 내가 찾으러 가겠다. 녹음 전에 찾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언니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서프라이즈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혹시 있는데 중복되면은 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없으시다고. 네, 그래서 없습니다. 싹 갖고 온.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커피 마시자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먼아이저 있냐고 물어봐서. 나도 네. 이거 아침 대바람부터 괜찮나 이런 질문 생각했는데 빨리 확인했어야 됐던 거야. 첫 DM이 네.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아. 또 감사하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네. 받았는데요. 받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엄마 들을 텐데.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어머니도 지금 딸이 벌써 22살인데 그러니까요. 성인이잖아요. 이거 그죠. 받아들여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네. 미리 실망을 이미 요즘 많이 시키고 있는데 네. 엄마 듣고 있어?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또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제 얘가 성인이 됐으니까 맞아요. 뭐 사귀는 사람이 생기고 뭔가 뭐 성관계를 갖는다는 걸 다 그냥 자기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루님도 이제 뭐 남자친구랑 같이 자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너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서 샤워하면은 머리카락을 잘 치워야 된다. 어쩌라는 거야? 근데 안 가면 좋겠어. 막 이러는. 네. 또 집에 가서 엄청 혼나겠다. 엄마가 너 그런 얘기까지 하니 어쩔 수 없어요. 현미님 받아들이셔야 된다. 네. 이제 세미나도 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섹슈얼리티 어쩌고 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있으니까 뇌성마비는 뭐 유전이 되거나 이런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 네. 말인즉슨 엄마랑 저는 다른 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들 어떤 모녀의 몸은 다르겠지만 더더욱이나 그랬을 때 엄마도 얘가 성인 전부터 어쨌든
어떤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랬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제 비장애인 딸을 가진 부모도 생각하는 그런 우리 딸이 뭐 순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동시에 얘가 어쨌든 다리가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본인이 했나 봐요. 자기 혼자 했다가 이제 슬슬 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셨나 봐요. 아, 그쵸. 좀 늦었어, 엄마. 근데 느끼셔가지고 자꾸 대화를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엄마가. 그래서 저희 집은 원래 그런 거 좀 자주 잘 얘기하는 집이긴 한데 그래서 막 근데 너는 이제 몸이 다른 사람이 다르니까 이게 좀 막 스트레칭 해주면서 다리 스트레칭 해주면서 다르니까 이게 좀 골반 같은 것도 엄마는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되게 뭉그려요. 되게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잘해야 되고 하면서 뭐 아프면은 뭐 다리 같은 거 저는 골반이 빠질 수가 있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랬을 때 뭐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뭐 아프면은 그만하자고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치.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알겠다고 뭐 아프면 당연히 그만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엄마는 뭐 그래서 더더욱 이게 어쨌든 상대가 당황할 여지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막 속으로 막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만약에 상대가 뭐 비장애인과의 경험이 있는 상대면은 되게 다른 몸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얘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걸 당황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뭐 저도 당황스러운데 제 몸이 가끔 그랬을 때 뭐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더 너의 몸을 잘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도 막 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맨날 엄마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엄마 결혼해서 까봤는데 안 되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근데 엄마가 막 그것도 맞지 막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그냥 막 그런 걱정들 나름 그래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장애가 있는 딸의 몸에 대해서. 근데 뭐 자기도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저는 그래가지고 장애 여성 청소년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 사실 생리 같은 것도 월경 같은 네. 것도 저도 뭐 닥치니까 아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는 건데 보통은 엄마랑 다른 몸들이니까 엄마도 경험을 해본 거지만은 어떻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리가 잘 안 벌어지거든요. 다리가 잘 안 벌어지니까 요 생리대를 뭐 갈아서 해결하는 것들 방법 같은 것들 배우긴 하지만 엄마한테 그래도 나는 그 정도 각도가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엄마가 알려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때 특히 이걸 모르는 장애 여성 청소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뭐 발달장애 여성이라든지 중증 지체장애 여성이라든지 했을 때 생리를 안 하게 하는 수술 같은 거를 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건 사실 근데 뭔가 월경을 하는 몸을 되게 귀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특히 장애 어쨌든 뭔가 내가 치워야 돼? 약간 이런 그랬을 때 뭔가 온전히 어쨌든 월경을 하는 몸이면은 그것도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쵸. 그걸 처리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강요를 받거나 하는 일들도 아직까지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싶은 편인 것 같아요. 야한 얘기 하려 했는데 갑자기 너무 진지했다. 그러니까 구성인 거야. 아직은 구성인 거야. 이론 빠삭한 거야. 아직 셀럽 몇 가지는 못 온 거지. 멀었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뭔가 이런 거를 정보를 얻을 곳이 있나요? 저도 네.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해보면은 되겠죠. 그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세가 있고 할 땐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상을 막 하고 나도 뭐 어떤 섹스를 할 때 저도 제일 고민이었던 게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장소나 분위기, 타이밍, 네. 뭐 속옷 물론 저도 그런 거 고민해요. 속옷 이쁜 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 섹스하다가 무릎이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분위기 확 죽을 거 아니야. 갑자기 안 되니까 갑자기 네. 막 무릎 끼워줘야 되고 네. 그거 하다가 얼마나 갑자기 식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아있을 때보다 바닥에 누워있을 때 훨씬 더 활동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근력이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짚는다거나 이런 게 거의 안 돼요. 그랬을 때 또 막 생각을 해보면서 다양한 자세들 생각해보면서 이건 내가 좀 힘들겠는데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짚는 건 거의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네. 근데 이거를 사실 교육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트너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걸 좀 알려주면 되게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저도 그거 너무 궁금하고 다른 뭔가 이런 걸 세미나 같은 데서 그냥 아름아름 듣는 정도인데 진짜 당연하게도 장애 여성들도 많이 섹스를 하고 다니고 할 텐데 그랬을 때 파트너가 특히 뭔가 너무 과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뭐 전후의 과정에서 혹은 중에서도 아니면 아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너무 도움을 주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고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뭔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훨씬 더 어쨌든 몸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오히려 더 장애 여성일수록 좀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어떤 이런저런 것도 해보고 이래야 좀 또 난 구성애여가지고 또 이론만 빠삭한데 실습을 안 해봤는데 좀 해봐야 좀 더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게 뭐 그냥 뭐 섹스뿐만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은 것들이 책에서도 적었었는데 어떤 문법이 조금씩 만들어진다고 제가 썼었거든요. 그게 어쨌든 간에 다르게 작동하는 몸을 만나면은 그게 한 번에 파악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어딜 잡아야 편하고 뭐 어떻게 내가 부축을 해야지 이 사람이 안전함을 느끼고 어떻게 아프지 않고 이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는 아프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게 사실 바로바로 안 되고 저도 잘 모르고 제 몸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안해 아파 이렇게 해보고 좀 넘어져도 보고 이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좀 이건 그래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되게 좋을 텐데 꼭 뭐 교육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교육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아는 사람 중에 경험을 좀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쓴 것 중에 그 아는 서윤 언니라는 언니 그 언니 이제 촉수장애인 언니인데 제가 18살 때 썸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막 연애 상담을 해주다가 근데 너 이러다가 이 얘기는 19금이라 나중에 해줄게 이랬거든요. 제가 갑자기 거기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왜 지금 안 해주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그때 이후에 못 만나가지고 잘 못 만나서 못 들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친구들끼리 야한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저도 야한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도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너 야한 얘기라고 할 거지? 그러니까 엄마도 어느 정도는 이제 딸의 성향 파악한 거죠. 그치. 알죠. 모르겠어요. 사실 다 알겠지. 근데 어쨌든 야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어느까지나 비장애인 친구들의 야한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휠체어를 타는 언니의 야한 얘기는 어떨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나 말고도 궁금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저것 막 야한 생각을 해보다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목욕하는 게 로망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맨님도 그 곁털꿈처럼 다 알고 있어요. 저 이제 같이 목욕하는 걸 상상을 또 해봤는데 저는 뭔가 이게 제가 장애인이라서 말할 수 있는 건데 같이 목욕하면 약간 목욕 봉사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같이 목욕하는 게 뭔가 근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림 모양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장애가 있으니까 그 장애 때문에 몸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특히 어깨거든요. 어깨가 되게 좁아요. 이게 뇌성마비 특징인데 그래서 되게 반갑고 어깨 좁은 사람 만나면은 그 뇌성마비들이 다 거의 어깨가 좁아가지고 딱 보면 저 사람 뇌성마비 어깨네. 되게 반가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제가 오늘 약간 어깨뽕이 있는 옷을 입었는데 어깨뽕 있는 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어쨌든 벗으면 어깨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뭐 하다 보면은 벗겠죠? 안 벗을 수도 있겠지만은 벗었을 때 이게 이게 보일까? 하는 걱정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어떤 성애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이면은 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도 당연히 그렇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내 몸이 성적으로 매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또 긴장하면 강직이라고 네. 몸이 뻣뻣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심해져요. 근데 당연히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막 이 다리가 안 보여져가지고 시작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별의별 생각만 다 하고 이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들이 너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이미 상상 속으로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상상 속에서 지금 너무 해픈 거야. 완전 해프지. 근데 뭐 자세는 되게 여러 가지니까 꼭 다리를 벌리지 않아도 또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또 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을. 근데 결국에는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차세대 구성애로서 다 겪어보고 나중에 다음 세대한테 얘기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빨리 들어가버려야겠다. 지금 엄마 가슴 지금 철렁. 엄마 미안하다. 엄마 미안해. 근데 어떻게 내 인생 살아야지 어떻게. 그치. 네, 엄마가 해줄 수는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랑 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쵸. 아무래도 네. 좀 힘들죠. 네. 혹시 뭐 좋은 게 있다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 뭔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네. 자세라던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비장애인들한테도 전수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요.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청취자분들이라도 전달해 주시면은 네. 잘 채용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DM 막 폭발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냐? 우렁님 DM창 막 폭발하고 막. 그냥 성장해야죠 뭐.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성장해 나가야죠. 네, 한번 다 시험해보고. 네. 꾸루님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파이팅. 네. 그리고 처음에 그 유튜브 시작하실 때. 네. 그 한국의 영화 드라마 예능에서 장애인을 본 적 있냐는 질문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다시 보기 싫은 그 첫 영상에서. 끔찍하죠, 끔찍해. 6년 전이거든요. 네,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근데 요새는 조금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애인이 많이 나오기 했잖아요. 아직 많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농인 배우님이랑 다운증후군 가지고 계신 배우님 당사자분들을 실제로 섭외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장애라는 소재가 또 잘 쓰이는 소재기도 하거든요. 그쵸? 약간 비장애인들이 연기하는 장애인이 되게 많고 근데 그런 연기를 하면서도 실제 장애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일단 그분들 등장하셨을 때. 뭐 계속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드라마 봤을 때는 작가님이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느껴졌었는데 또 장애 의제에 관심이 이미 많은 사람으로서는 보니까 메시지 너무 담았다. 그치. 이렇게 또 뭐 대사 하나하나가 다 사회적인 거예요. 너무 메시지를 많이 담았다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좋은 변화다는 걸 생각을 했었고 특히 저는 그 딩동댕 유치원에도 휠체어 탄 어린이가 고정 패널로 인형이지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되게 반가워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뭐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좀 나를 닮은 어떤 프로그램의 캐릭터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랬을 때 되게 반가웠고 지금 어린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그래도 외롭지 않는 미디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죠. 어쨌든 간에 그게 미디어는 소비되는 거고 했을 때 뭐 요즘에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되게 인기 많고 사실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재밌게 보면서도 근데 우영우 좋다는 사람한테 약간 편견 있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나도 우영우 좋아하는데 우영우 재밌더라 하면은 그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어쨌든 그 드라마도 소개 내용 같은 건 제가 다 봤는데 너무 메시지를 잘 담으려고 하셨고 어떤
한국의 장애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겪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셔서 되게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미디어 자체가 되게 적은데 그쵸. 저한테는. 그랬을 때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걸 소화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메시지가 좋아서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어떤 신기해서 귀여워서 물론 저는 그것도 사실 나쁘다고는 말 못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되게 이거 다층적인 문제라서 맞아요. 그럼 왜 우리가 자폐인을 뭐 귀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질문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서 불쾌함을 느낄까? 어떤 장애 요소에 내 강직이 귀엽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귀엽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되게 불쾌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왜 내 몸에 있는 강직을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쾌해할까? 이런 진짜 여러 가지 질문을 사실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저도 지금 보면서 어떤 자폐 행동 같은 것만 클립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비하는 행동이나 하는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고민도 더 많아져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시한폭탄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시한폭탄처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시작이 있어야 또 맞아요. 나아지는 과정도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시도했다는 거 자체는 되게 큰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맞아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항상 안 하는 것보단 구린 게 그쵸. 낫다. 네. 이렇게 말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되게 노력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네네. 표현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있으면 또 다른 뭔가 고민을 느낀 사람도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즐겁게 저도 보고 있어요. 네. 그 우영우 캐릭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폐아를 이렇게 대상화를 시켜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캐릭터가 나오고 나서 또 그런 비판들을 수용해서 또 좀 더 그냥 현실에 가까운 네, 자폐인의 모습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뭔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맞아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항상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변하지 않잖아요. 맞죠. 네, 되게 더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 약간 항상 느끼는 게 어쨌든 조금 더 해보려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아예 진짜 너무 구리거나 너무 빠았거나 하는 것들에는 비판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럼 그건 계속 양산되거든요. 안 지치고 이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은 맞아. 오히려 더 많은 비판들이 있어서 너무 쉽게 지치게 되는 것들이 뭐 우영우를 말하는 건 아닌데 되게 많은 뭐 여성 참가자도 그렇고 했을 때 오히려 양쪽에서 더 많은 비난이나 비판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좀 더 잘 되게 그냥 조금 그래 나온 게 어디냐 하고 봐주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비판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팟캐스트 하면서 저는 제 주변에 되게 또 비슷한 류의 여성 창작자분들이 하시는 팟캐스트가 많긴 하지만 제가 가장 최전선에서 PC함을 가지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PC한 애들 중에 제일 언PC해도 어쨌든 PC함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조언일 수도 있고 지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것은 제가 너무 공감하고 수용하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맞죠. 이거 정도는 그냥 사실 사회적 통념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면은 그냥 말하기가 싫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너무 이 발언이 나갔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주저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지적 같은 것들은 필요하지만 또 너무 과하면은 그냥 아예 의욕을 상실하게 맞아요. 만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검열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지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다. 봐줘. 가죠. 네. 그리고 제가 요거는 비욘세님한테서 네.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구루님이 딱 그 코로나 세대에 딱 걸려가지고 그럼요, 대학을 네.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됐을 텐데, 보통 이제 뭐 캠퍼스 라이프 생각하면 막 뭐 미팅하고 막 이런 거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줌으로. 그러더라고요. 줌으로 학과에서 미팅을 주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때 네. 그 학생회에서 어떤 줌 소개팅? 네.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아니 제가 하진 않았는데 네.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만나는구만. 나도 젊은인데. 이러면서 네. 근데 저도 사실 하고 싶었는데 네. 저도 그 틴더 썰도 진짜 재밌게 듣거든요. 네네. 저도 나도 틴더를 깔아봐야겠다. 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제가 또 고민인 게 요게 화상이다 보니까 얼굴까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너무 과하게 또 막 캠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휠체어를 보여줄 수도 없고 네. 어쨌든 거기 있을 땐 제가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긴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은 비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지. 그래서 이 밝히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팅을 만약에 잘 됐어. 그래서 그럼 당연히 만날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네. 우리 만날까?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기도 이상하고. 근데 그렇다고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안녕 나는 누구고 나 근데 장애인이야.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쵸. 이상하고 그렇다고 오프라인 만나기 전에 뭐 직전까지 안 말하다가 만나서 만나면 말도 필요 없겠죠. 휠체어가 보이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안 했고요. 사실 그리고 저희 학과 이것도 좀 그런가? 저희 학교 남자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마음대로 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한번 그 교양 1학년 1학기 때 교양 들을 네. 때 그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쪽지 네네. 그 비밀 채팅 네. 비밀 채팅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이제 연락처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교양 끝나고 왜냐면 저희가 교양을 계속 그 비대면으로 들었는데 제가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주제여가지고 제가 게임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막 덕질하듯이 발표를 했어요. 되게 그게 재밌었대요. 그러면서 교양 끝나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쪽지로 연락이 와서 번호 교환하고 매일매일 카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는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때가 한창 연말이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언제 만날까? 뭐 아니면 미술관 갈까? 뭐 어디 좋아하는 거 있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뭐 진짜 친해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고 생각을 그쵸. 할 수도 있을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말 타이밍 놓친 거예요. 언제 말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얘가 막 자꾸 떠보는 거죠. 제가 어디 나와 있다 하면은 데이트? 막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그럼 데이트 아니야. 남친구 없어. 이 대답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구나는 생각은 했었는데 너무 피로한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나갔는데 만약에 걔가 당황을 해. 그럼 그 시간이 또 얼마나 어색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대면에서 촉발되는 만남은 안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틴더를 깔아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 안 돼? 거기 너무 이상한 잡놈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 저도 한번 깔아봤었어요. 근데 약간 그 스와이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로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계속 보게 돼서 보기 싫은데 보게 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일단 얼굴 사진 해놓으니까 뭔가 매칭이 되고 나서 대화를 하다가 어디에다 말해도 이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피로해져가지고 말을 안 하고 강제 자만추인데 근데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휠체어 안 탔으면은 틴더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서 대리만족으로 맨날 영노자 틴더 썰 다 들었어. 맨님의 남자들 다 알아. 혼자 이러고 옛날 일입니다. 막 이러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저는 안 써보긴 했는데 아예 키랑 몸무게까지 입력하는 그런 소개팅 앱도 네네네. 있나 봐요. 그랬을 때 제가 아는 이제 목발을 짚으시는 장애인 남성분이 계신데 그분 키가 되게 작으신데 자기도 그거 써보고 싶었는데 남성 140 이것부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누가 만나냐고 이런 거를 하면서 말을 하시는데 되게 웃기면서도 그 맞지 나도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둘이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뭐, 네, 그래요. 그 디시스터즈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들 좀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구로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약간 대화를 좀 해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 난 사실 유튜브 하는데 좀 볼래 하면서 그냥 링크를 하나 던지면은 대충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것도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약간 푸사를 필처 탄 걸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푸사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틴더에서 필처 탄 사진을 한다 하면은 또 질문이 되게 갑자기 다른 데로 빠진대요. 아, 그쵸. 그러니까 보통 뭐 좋아해? 이런 거 물어보면은 갑자기 근데 필처는 왜 탔어? 여기 탈 필요가 있으니까 탔겠지. 이렇게 되니까 그 장애를 있음을 밝히는 순간 자꾸 대화 주제가 장애로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렵다. 근데 저도 유튜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나중에 만남을 한다면 링크, 써먹겠습니다. 링크 그냥 보내면은 대충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은 또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다 나오니까 대충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 당돌함과 이 자유로움과 이거를 내가 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만나는 거고. 네. 나 좀 만나면 발릴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못 만나는 거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아닌 게 나을 것 같은지.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근데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갑자기 만났는데 뭐 장애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거를 제가 뭐 잘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너무 무례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거를 그냥 좀 알고 나가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특히 뭔가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2층이나 이런 데 잡으면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장소 잡을 때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랑도 제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막 나중에 뒤풀이 할 때서야 장애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뒤풀이 장소는 보통 막 계단 위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때서야 약간 복면가왕처럼 짜잔. 근데 제가 휠체어 타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 2층이나 지하에 있는 식당은 좀 가기 힘듭니다. 하면 뭐 그러세요? 이렇게 텍스트니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그때 많이 밝히는 것 같아요. 그 디시스터즈 그 우령님이랑 하계열님 다들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이제 우령님은 시각장애가 있으시고 하계열님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신. 근데 세 분이서 토크하는 거 듣는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분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서로 좀 보완을 해주는. 그래서 저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뭐 아까 그 표지 이미지 설명한 것도 있었지만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엘르에서 사진 찍으신 거 그거 얘기할 때도 이제 우령님 위해서 뭐 어떤 옷 입었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것도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셋이 좀 친하고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장애 여성으로서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세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친하려고 해도 자꾸 불러요. 어쩔 수 없이. 뭐 장애 이름 자꾸 막 뭉뚱그려가 다 부르거든요. 이랬을 때 만나게 되는데 마음이 잘 맞아서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뭉쳤고 사실은 뭐 서로서로 조금씩 오히려 너무 다른 것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이해관계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되게 다르거든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 특히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아예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경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다른 것들이 있는데 또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장애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또 뭉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얘기 나누면 되게 재밌고 특히 그리고 또 어떤 각자 세대도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거기서 오는 또 다름이 되게 재밌는 경우도 있고 제가 또 언니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네. 아직은 좀 집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장애가 있는 여자들 얘기가 너무 궁금했고 했는데 많이 뭐 들어볼 때도 없고 그리고 계속 처음에 겪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누가 먼저 말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의 굉장한 집착을 가지게 됐는데 딱딱 만난 거예요, 언니들을. 네. 그래서 아예 디시스터즈라는 코너명까지 만들어서 이 팟캐스트도 막 그때 비욘세님이랑 하실 때도 수다 떨 거면 마이크 껴고 떨자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얘기할 거면 카메라 켜고 하자 이래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되게 재밌고 사실 저도 뭐 장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 몸도 겨우
아는 정도고 뭐 다른 장르에 대해서는 그쵸.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같이 지내면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저는 그 서로를 관찰하는 그러니까 관찰이 되게 나쁠 때도 있지만은 그 면밀하게 살펴주는 네. 애정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 순간들이 되게 좋고 그래서 실수도 좀 해보고 막 언니 이렇게 부르면 모르거든요, 둘 다. 왜냐면 한 명은 누구 언니인지를 모르고 왜냐면은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누구 언니를 네네. 부르는지를 모르고 한 명 언니 소리 아예 못 듣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언니 몇 번 불러보고 둘 다 막 응 하거나 아니면은 하겨월을 불렀는데 우령이 응 하거나 이런 몇 번 해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겨월 언니 이러면서 툭툭 치고 사람을 이렇게 그냥 그 방식들을 배워가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 좀 더 친하네? 우리 서로 저는 되게 그 서로의 몸에 익숙해진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좀 몸들이 되게 익숙해졌네? 하는 느낌들이 들 때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 세 분의 모습을 보는데 그냥 그 이야기가 되게 그냥 재밌기도 하고 그냥 잘 몰랐던 세계가 열리는 느낌도 있고 그냥 수다 떠는 모습 보는데 그냥 흐뭇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하는데 내가 잠깐 낀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콘텐츠가 잘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옛날에 한번 어떤 강의를 들었었을 때 여성 장애인이 겪는 차별이 어떤 그냥 여성 1 뭐 장애인 1에서 1+1 해서 2가 아니라 되게 그게 겹쳐지면서 굉장히 다층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잘 몰랐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조금 더 사회에 어쨌든 나와보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든 뭔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뭐 여성 인권, 뭐 페미니즘 얘기를 하는 데를 가도 어떤 페미니즘은 또 되게 능력주의적인 페미니즘이 있잖아요. 또 맞아요.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를 축적해야 되고 하는데 뭔가 장애인들은 지금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그들이 원하는 여성상인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또 장애인 인권 얘기를 하는 데를 가보면은 진짜 엘리트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데가 많거든요. 특히 뭔가 어떤 협회장 이런 거일수록 네. 그랬을 때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 하나도 공감 안 되고 장애 뭐 지체장애인 뭐 몇만 명은 뭐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아닌데 뭐 저 아저씨들 왜 자기들끼리 저러지? 나도 지체장애인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어딜 가도 뭔가 내 얘기 같지가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서야 좀 그때 강연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장애 여성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어쩌다 이상한 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애 여성 공감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되게 정체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 맨 첫 문단에 장애 여성을 일부러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띄었으면 다른 단어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거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 여성 그냥 그 한 자체가 정체성 하나를 말을 한다는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뭔가 내 이름을 찾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이제 장애 여성들 얘기만 써있는 책인데 뭐 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연애 얘기도 있고 아니면 자기 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섹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뭔가 나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처음 느껴서 그때부터 시작됐죠. 저의 과도한 장애여성 집착이. 장애여성들 모아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하는데 거기서만 느끼는 또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고 진짜 여긴 내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책에서도 보니까 보통 혼자 작업하시니까 그냥 뭐 따로 콘티 같은 거 안 짜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냥 바로 찍기 시작하는데 이제 셋이서 같이 하니까 뭔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자. 이런 약간 회의 같은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어렵진 않은지.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이 찍은 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포맷 자체가 그냥 틀어놓고 수다 떠는 거여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정해놓지 않았을 때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냥 찍어볼까? 하면 찍는. 제가 봤을 때 저랑 셋 다 그렇게 막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끌리는 대로. 오늘도 촬영하신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오늘 제가 책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또 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제 강제로 언니들 채널에 좀 나오게 해줘. 해서 책 소개도 좀 하고 다들 이미 사줘가지고 제 책을. 네. 우령 언니는 그 실물책도 바로 샀대요. 네. 오늘 고맙다고 제가 이북은 출판아동에서 선물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인들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호텔 가가지고 호캉스도 하고 겸사겸사 가려고 합니다. 호텔 갔을 때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오머나이저 쓰면 좋은데. 어떡하지? 너무 아쉽다. 숨어서? 네. 쉽지 아니면 않네. 둘 나가. 나 잠깐 좋은 시간 좀 즐겨야 되니까. 써봐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네. 한번 써보고 또 친구들한테 추천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써봐야 되는데. 네. 머리를 잘 굴려보겠습니다. 그냥 파우치야. 네. 지금은 사실 그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지금 딱 가방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작아요. 저 아까 네. 그 맨님이 그 선물을 주셨을 땐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왜냐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 그래서 나 4인 가족 같이 사는데 어떡하지 이걸?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꺼보니까 쏙 들어간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요새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공개방송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하려고 그래서 5주년 기념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가을에 다시 코로나 재유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연장을 알아보는데 공연장 규모가 클수록 되게 장애인 화장실도 되어 있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곳은 진짜 그런 데가 잘 없고 보통 지하에 그냥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원래는 휠체어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크 이제 녹음할 수 있고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세워가지고 찾는데 정말 잘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베리어 프리한 미디어가 되려면은 이제 방송할 때에도 이제 공개 방송 때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문짝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휠체어 접근 가능한 데로 가려면 이제 되게 큰 공연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티켓을 400석, 500석 팔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공연장을. 네. 그래서 공연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규모에서 꾸려지는 공연들에서는 그냥 소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연극 배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연극 주제 자체가 그 다양한 몸을 극장에 초대한다는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출님께서 이제까지 공연 그러니까 예술에서 사실은 장애인이 초대받은 적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저도 공연 예술 좋아하지만 생각해보면은 항상 제가 맞췄던 거예요. 몸을 거기에다가. 그래서 억지로 계단을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진짜 그렇네 하는 생각이 사실 초대를 안 받아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초대 안 받은지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런 초대를 하는 곳들을 가보니까 그제서야 다른 곳들이 아예 나를 배제시키는 공간이었구나를 좀 늦게 깨달았어요. 저도 되게 늦게 깨달았고 사실 그렇다는 말은 당연하게 관객 중에서도 장애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은 더더욱 장애인이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어떤 공연 예술엔 장애인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총체적으로 뒤섞여 있는데 하나하나씩 어쨌든 어떤 다른 몸이 여기 초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우리는 지금 초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거기서부터 바뀔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만들 때마다 이거 우령 언니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하결 언니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BGM을 이제 무슨 노래가 나오고 있는지를 자막으로 표시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아니면은 그게 어렵더라도 나오는 모든 말들은 어쨌든 이해가 되게 자막으로 쓰자 하는 것들이 있었고 한창 팟캐스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뽐뿌 올 때는 아예 그 화면 해설하는 팟캐스트를 만들까? 내 영상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화면 해설이 이제 영상 나오는 게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음성으로 소개하는 걸 화면 해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팟캐스트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저는 그 장애 관련한 외국 팟캐스트를 좀 듣는데 거기서는 스크립트를 이제
제공하는 팟캐스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청각장애인들도 팟캐스트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요즘엔 너무 기술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똑딱 돌리면은 또 글자가 쫙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물론 오타가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극장 관련해서는 이동 지원 스태프라는 걸 마련해 놓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못 들어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니면 더 큰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나 했을 네. 때 밑에 그냥 수동 휠체어를 마련해 두고 네. 위에서 이제 안아서 옮겨주는 스태프를 마련을 네. 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있고 없고가 되게 차이가 큰데 그러니까 저는 없어도 가는 편이긴 한데 그랬을 때는 관계자들 당황을 하거든요. 당황하고 내가 올 줄 몰랐나 보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저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은 되게 그 내려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저한테도 네. 되게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이동지원 스태프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안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리고 보행이 좀 가능해가지고 그런데 이동지원 스태프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이 공연 혹은 이 어떤 행사에서 나 같은 사람이 온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되게 거기서 좀 느릿느릿하게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그런 우리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어떤 걸 만드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전함을 느낀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동지원 스태프를 마련할 수 있군요. 네. 그건 전 몰랐어요. 또 혹시 제가 공연장을 그렇게 못 구하면은 네, 그런 이동지원 스태프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할 수 있구나. 좋은 팁을 알아갑니다. 야, 방송 가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되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네. 그런데 뭔가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진짜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내일 뭘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없지만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정해놓으니까 뭘 하자고 해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좀 좋은 것 같고 사실 여태까지 엄청 많이 뭔가 하긴 했는데 그게 다 계획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시기에 뭔가 기회가 있었거나 아니면 제안이 들어왔거나 해서 했던 것들이어서 제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획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들어오는 것들 혹은 내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런 건 하고 싶어요. 제가 계속 뭔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사실 제가 콘텐츠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살라 가는데 있어도 그냥 브이로그 찍거나 뭐 그 시류에 맞춰서 뭘 말하는 걸 올리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냥 내 채널은 나 자체를 좀 브랜딩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콘텐츠가 되게 하자라는 생각이 있고 그랬을 때 되게 다양한 장소를 가고 싶어요.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고 뭐 무대에도 오르고 뭐 해외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까지 좀 장애인이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계단만 깔아놓으면 장애인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지체장애인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침범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영상에 담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해서 계속 다양한 공간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있고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디시스터즈 분들이랑 얘기할 때 뭐 데이트 코스 같은 거 얘기하시다가 어이구야 이거 영업 비밀인데? 네. 하계월님께서 그냥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에서 다니기가 훨씬 편하다.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떠버리고 네. 엄마 해외여행 갈게. 저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데이트 코스 정해져 있다 그 얘기. 데이트 코스? 그 얘기도 할까? 제가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가다 보니까. 네. 왜냐면 저도 약간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걷고, 좀 긴장하면 더 뻣뻣해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보여주기가 싫은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잘 못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잖아요. 그래서 항상 변수가 없는 데이트 코스를 찾으려다 보니 자꾸만 대형 쇼핑몰로 그쵸. 가게 되죠. 그래서 코엑스, DDP, 아이파크몰, IFC몰, 더현대 수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네, 그니까
그니까는 좀 이런 말 좀 미안하지만 앞으로 누굴 만나도 당신은 여기 구루님이 당신이 여기에 같이 온 게 처음은 아니다. 당신이 처음은 아니다. 네. 날 만나려면 납득해라.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뭐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다 경사를 깔아주던가. 그니까. 건물을 크게 세워주던가. 주던가. 그니까.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이거 다 감당하려면. 좀 해야지. 능숙해 보여도 모른 척 해줘라.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여기 맛집 어딘가. 코엑스 길 잃기도 쉬운데. 그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거기 너무 크잖아요, 사실. 되게 당황하기 쉽잖아요. 깨고 있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상하다. 자주 왔나봐? 자기야, 자주 왔나봐? 아니야, 처음 왔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집에 가서 혼자 생각에 잠기면서 지우가 조금 연애 경험이 많은 것 같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뭐 그때는 또 아버님처럼 첫사랑이다 너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언제나 첫사랑이죠. 그렇죠. 지금 하는 사랑이 첫사랑이다. 우령님도 그렇게 말했다. 맞아요. 네, 그럼 저희 한참 이야기 나눠가지고 2시간 정도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노자 나오셔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사실 큰일이 난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이게 방송에 나가면 현미의 이제 아우성이 벌써 들리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청취자분들 다 이해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저희 엄마가 자꾸 그 가상에 욕할 사람들 자꾸 만들어요.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안 계시고 뭐 그렇다 엄마 좀 봐주고. 네. 제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나는 언젠가 섹스 칼럼을 쓸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실망을 미리미리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여기 나와서 사실은 영노자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책팔로 나온 거긴 하지만 제 책 이름은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부릅니다. 이고요. 지금 온라인 서점에 사실 수 있고 교보문고에도 이달에 에세이 픽이 돼가지고 매대에 깔려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노란 배경에 휠체어를 탄 여자애가 앉아있으면 저다 해서 많이 사주시면 좋겠고 뭐 지금 팟캐스트에서 한 얘기 다 맨님이 잘 정리해주셔가지고 다 책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쨌든 근데 진짜 저는 쓰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는 영노자에 나갈 수 있겠다. 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못 모셔가지고. 아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소원 성취했고. 네. 근데 아직 뭐 시켜만 주시면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많기 때문에. 네네. 네, 언제든지. 저 진짜 혜영 언니랑도 만나고 싶거든요. 네, 저희 진짜. 받아야 되니까. 네, 저희 진짜 다 같이 뭔가 뭐 워크숍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다 이제 원이 없어요. 네. 다 풀고 갑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뭐랄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되게 우리 잘 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영광. 되게 뭐 처음 뵀는데 저는 되게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부디 구름님도 편하셨길 바라면서 네. 그리고 한마디 뭐 얹자면은 현미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구름님이 여기서 요 정도 얘기한 걸로 악플이 달릴 거면 저는 이미 처형당했다. 지금 이 팟캐스트가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청취자분들 너무나 구루님 환영해 주실 것 같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책 증정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이번 그 이벤트 홍보를 올리면은 거기에다가 이번 화 들으시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하고요. 구루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는 맷 탄신일을 맞아서 제가 혼자 그냥 홍방하면서 인스타 뭐 라이브도 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얘기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키워나가는 셀럽맷. 누가 날 키워줄 거죠? 맷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